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자장2에 대한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전자장2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하고 전자장이 어떻게 이제 대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과목이 이걸 한번 먼저 알아보고 나서 저희가 전자장2의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전자기학 1이나 전자기학 2나 전자장 1에서 이건 다 첫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얘를 크게 나누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정전개하고 정자개입니다. 그렇죠? 그 정전개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율이 제로인 전개와 자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t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그러죠. 고정되어 있다면 그렇죠? 시간에 대한 벡터의 변화량이나 이런 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되어 있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우리가 정전개, 정자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자기학 안에서는 4장까지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전자기학 1입니다. 그렇죠? 이미 했고요. 그렇죠? 뭘 했었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전개와 자개를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벡터 미적분입니다. 그렇죠? 벡터 해석에 대해서 했었고, 그렇죠? 근데 미적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할 거고, 일단은 벡터가 뭐고, 벡터의 4층 연산이나 어떤 우리가 좌표계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다음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에 관한 건데, 쿨롱의 법칙은 저희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 쿨롱의 그 힘이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전개가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개가 뭐다 이런 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전개에 대해서 우리 단위 면적당 이제 전개를 전속 밀도라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이 전속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속 밀도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 발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4장에서 뭐 했냐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전하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전하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전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전위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전자기학 1이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전자기학 2에서는 이제 전자기학 1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응용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응용을 해서 물질에 대한 내용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체와 유전체가 뭐라 이런 거 했었고, 정전 용량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얼마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 했었고, 7장부터는 정자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자계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얘네들을 이용한 이제 우리가 자계에서는 우리가 힘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성체가 있는 이제 자기의 성질을 가진 자성체에 대해서 했었고, 이런 자성체가 이제 그렇죠, 플럭스 단위로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단위 인덕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정전기하고 정자기에 대한 내용 했었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14장까지는 저희가 시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이제 공간상으로도 우리가 변화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변화가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한 게 전자장완이라고 했죠. 그렇죠? 전자장완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변계 전기와 자개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내용 했었고, 10장에서는 이런 전기와 자개가 서로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하게 되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하게 되면 이 전기와 자개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전파라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전파를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점에서 본 전송 솔로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와 자기가 이동하는 전파가 전달하는 에너지들, 이 전파의 성질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11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지금 전자기학 1하고 전자기학 2하고 전자장 1 이거 세 개 했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에 할 게 이제 전자장 2입니다. 그렇죠? 예, 전자장 2인데 이거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거 할 건데, 먼저 이제 평면파의 평면파가 여기서는 우리가 전자장 1에서는 Z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였죠. 전파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사를 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면은 얘가 반사가 어떻게 되고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속도가 전파 속도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12장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저희가 전파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제 가죠. 그렇죠? 가는데 유도파라는 거는 이 전파의 방향 우리가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 그렇죠? 전파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안에 이 구조를 도파관이라 그러는데, 이 도파관 안에 전기와 자기의 어떤 구조가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13장에서 할 거고, 1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가 방사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동한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동작시키는 이제 안테나라는 어떤 전기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 이게 하나가 저희가 거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 정도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전자기학하고 전자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전자장 2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자장 2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장 2에서는요, 먼저 12장의 평면파입니다. 반사와 분산, 이걸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수직으로 입사할 때, 그렇죠? 수직으로 입사할 때 얘가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하면은 반사하는 게 있고 투과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반사 계수나 투과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정제파비는 우리가 앞에서 전성솔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관점에서 했는데, 여기는 전기와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정제파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똑같으면 정의가 되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전기와 자기의 측면에서 우리가 정제파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12.3절은 경계가 여기는 하나였죠.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중 경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경 여러 개의 경계가 여러 개 있을 건데, 있으면은 반사하는 게 있고 가서 얘다 투과하는 게 있고 반사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반사, 그렇죠? 그렇죠. 반사가 어떻게 되고 완전 투과가 되려면 얘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4절부터는 저희가 12.6절까지는 수직으로 입사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경우죠. 이렇게 반사가 어떻게 되고 굴절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이 각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 그렇죠?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12.7하고 8절은 이 매질이 저희가 완전히 이제 주파수의 독립적인 매질이 아니고 주파수의 어존적, 그러니까 입실론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주파수에 따라 다른 매질로 분산 매질이라는데, 이런 분산 매질에서는 우리가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 평면파의 반사 분산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유도파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웨이브 가이드,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방대한 양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기본적인 이제 개념 정도만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웨이브 가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웨이브를 그러니까 이 팔을 갖다 가이드 해주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반사하고 이렇게 반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웨이브의 길을 만들어주는 이 관을 갖다 우리가 도파관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웨이브 가이드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안에서 이제 웨이브라는 게 전기하고 자개가 이동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전기하고 자개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본 도파로 웨이브 가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평행판 도파로에서 이 전기하고 자개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13점 거의 알아보고 13.3에서 13.6까지는 여러가지 도파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제 도파로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안에 있는 도파관 안에 있는 그 어떤 매질을 성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파관의 그 디멘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모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평행판 도파로와 사각형 도파로와 유연제 도파로 광섬유의 4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모드가 있는데 뭐 TM 모드가 있고 TE 모드가 있죠 그렇죠 이런 모드에서 어떻게 모드가 형성이 되고 전기와 자기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유도파를 이렇게 알아보고요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도만 하고 14장도 저희가 얘도 하나의 어떤 방대한 토픽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기본 개념 정도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하는데 13.1절에서는 방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스가 있을 때 소스는 전류입니다 전류가 있을 때 임의의 점에서 E하고 H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구좌표계에서 구좌표계 사용하죠 그렇죠 사용해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전기와 자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안테나가 이 발신 안테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발신 안테나는 전파가 이동하는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테나의 사양이 어떤 안테나의 특성을 결정하는 사양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안테나의 자기의 다이폴 그렇죠 자기 다이폴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아주 간단한 안테나 종류 가능선 안테나하고 안테나 뭐 다이폴 안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고 안테나를 배열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로 수증기 방사할 때만 안테나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전파를 받을 때도 안테나가 필요한데 이 수신 안테나하고 발신 안테나의 어떤 관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자장 2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풀이 3회 문제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수직으로 입수할 때 이제 평면파가 어떻게 이제 반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수직으로 입수할 때 저희가 이제 파가 수직으로 이제 경계면 수직으로 입수합니다. 입수할 때 저희가 반사 계수나 뭐 투과 계수나 뭐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경계가 있는데요. 경계가 있고 Z 방향으로 파가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는데 이제 이 파가 수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전파를 하면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파의 방향이고 전개는 우리가 X 방향하고 H는 Y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파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경계에서의 어떤 반사파와 투과파 이런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입사파하고 반사파하고 투과파에 대한 전개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방향으로 편파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개는 어떻게 돼? 입사파에 대한 전개는 얘는 뭐 전파에 대한 거죠. 그렇죠. 전파 Z 방향으로 가니까는 마이너스에다가
Z가 있고 매질 1에서는 K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진폭이고 그렇죠. 그럼 H 벡터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매질 1의 인트린식 임피던스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매질 1 경계 영역 1이라고 할거예요. 매질 1인데 영역 1이라고 영역 2라고 하면 1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입실론 1이라든지 뭐 뮤 1 이런 게 있을 거고 특성 이제 매질의 이제 성질을 알아야 되니까 얘는 뭐 이렇다 매질 성질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송선로하고 비슷한데 전류하고 전압이 전기하고 자개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죠. 전압하고 전류가 전기하고 자개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반사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사파는 입사파하고 다른 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파가 전파를 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게 진폭이 된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진폭이 어떻게 우리가 포인팅 벡터가 우리가 파가 Z 방향으로 진행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X고 이게 Y인데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하죠. 전파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개람 입사파는 우리가 영역원에서 입사파 같은 경우에는 저기 X 방향인데 전개는 우리가 X 방향이 전개인데 얘는 진폭에다가 입사하는 파형의 전개 진폭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Z 방향을 입사하니까 마이너스 J 이제 영역 안에 매질이니까 K1 전파상수 K1이 되고 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H는 Y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H Y1 0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K1 Z인데 얘가 뭐냐면은 얘죠. 그렇죠. 이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반사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사파는 우리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원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렇죠. 진폭이죠. 반사파의 진폭이고 그 다음에 반사파는 이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J, K1 매질 1이니까 K1이고 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은 HY1 0 마이너스에다가 JK1Z인데 얘가 이렇게 되죠. 1에다가 익스포넨셜 2에 X1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J가 되죠. JK1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붙죠 앞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입사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이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전류분의 전압인데 그렇죠. 전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있고 전압하고 전기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에 X10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에 X10 마이너스에 H에 Y10 마이너스인데 전파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과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는 Z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투과파는 마이너스 붙을 거고, 그렇죠? 진폭이 있고, 얘도 있고, 이 2는 이제 전류분의 전류가 이제 자기하고 관계 있으니까 H에 Y20 플러스 E에 X20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를 구하려면 얘네들 이제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경계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전개와 전개의 접선 성분 연속이고 그렇죠.
경계에 소스가 없으면은 뭐 서피스 커런트나 뭐 서피스 차지 이런 게 없으면은 경계에 소스가 없으면은 자개의 접선 성분도 연속이 되겠죠. 접선 성분도 우리가 연속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역원의 전개의 접선 성분 어디서 경계에서 get 이꼴 제로에서 그렇죠? 영역 2의 전개의 접선 성분 그렇죠. 그래서 z 이꼴 0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EX20 플러스 이것만 남고 0을 집어넣으면 EX10 플러스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10 플러스에다가 X10 마이너스가 그렇죠? X20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개는 어떻게 되냐면 자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개는 이제 우리가 H1T하고 H2T인데 그렇죠? H1T가 이거죠, 이거. H1T 이거. H2T가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연립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EX10 플러스 더하기 EX10 마이너스가 EX20 플러스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를 구하는데 반사계수는 뭐냐 하면은 10 플러스 분의 EX10 마이너스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EX20를 없애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얘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EX10 플러스에다가 빼기 감마1에 EX10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감마2에다가 10 플러스 더하기 EX10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 넘기면은 에타 2분의 1이 되고 EX10 플러스 이렇게 되고 얘는 에타 1분의 1 플러스 에타 2분의 1이 되고 EX10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에타 1 플러스 에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에타 1분의 1 마이너스 에타 2분의 1 이렇게 되죠. 분자 보면 에타 1 곱하기 에타 2를 곱하면은 얘가 에타 1 더하기 에타 2가 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죠. 에타 2부터 쓰면은 1이 되고 에타 2 마이너스 에타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사계수가 돼요. 반사계수가 되고 투과계수는 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전개와 자개, 영역 1에서 영역 1하고 영역 2의 이제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의 전개와 자개의 표현을 하고 그 경계 조건을 이제 그 적용을 하면은 이제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영역 2가 완전 도체다. 그렇죠? 완전 도체라는 거는 컨덕티버티가 무한대라는 소리죠. 그렇죠? 어는 이제 무손실이니까 이 제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제로죠. 제로. 그러면은 1인데 얘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죠? 이게 완전 반사가 돼. 위상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 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1에다가 180도 이렇게 되니까는 위상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타우는 1 플러스 이거니까 얘 제로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 도체일 때는 전 반사하면서 이제 위상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이게 제로니까 이게 제로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제로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구해보면은 엠파이에서 0이 발생한다. 엠파이에서 그러니까 입사파 반사파가 서로 이제 상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고 그렇죠. 이거 구해보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이 어떻게 돼요? 전력을 구해보면요. 영역 1에서 입사파의 평균 전력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x10 플러스에다가 익스포넨셜 z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jk1z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 1에다가 이 x10 플러스 이렇게 되죠. z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x10 플러스 이 x10 플러스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에타 1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이게 컨주게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에다가 x10 플러스에다가 이게 제곱이 되고 예, 에타 1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영역이 반사파는 어떻게 되냐? 반사파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얘는 우리가 반사계수 그렇죠? 이에 x10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 z0 빠졌죠. 그렇죠? 빠졌고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빠지지 맞죠? 이게 맞고 이게 마이너스 z 방향이니까 jk1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1에다가 이 x10 플러스 되고 익스포넨셜 jk1z 컨주게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에 이게 제곱에다가 플러스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없어지죠. 얘는 마이너스에 대해 플러스가 되어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과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투과 전력은 2분의 1에다가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이 2는 이 x20 플러스에다가 j 마이너스 j죠. k2z 이렇게 되고 얘가 에타 2분의 이 x20 플러스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2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약분되고 2분의 1에다가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x20 플러스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2죠. 2. 그렇죠? 얘 1이 아니고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력 반사율이라는 걸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는 이제 입력이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제곱에다가 이렇게 됐었고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감마 제곱에다가 제곱 이렇게 되고 실수 부분 취하는데 에타 1 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되니까 얘가 약분되고 얘도 약분되고 얘도 약분되고 그러면은 이게죠. 이거 이렇게 되고 그렇죠? 전력 투과율은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E1X0 플러스에다가 에타 1 컨주게이트 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EX20